네, 전국에서 시청 중이신 글로벌 리더스 가족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메나테크 아주 특별한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 PPD 배재현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임팩트 플러스라는 제품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메나테크에서 또 숨겨진 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중에 일반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제품입니다. 임팩트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 근육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근육을 위해서 근육의 통증이 있어서 머신건으로 이렇게 두들기는 것들, 그 다음에 근육의 통증이 있어서 바르는 파스, 붙이는 파스, 그 다음에 근육을 풀기 위해서 마사지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상당히 크게 있다는 건 뭐냐면 근육이 뭔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근력이 딸려서 힘이 딸려서 피곤하다, 힘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따지면 여러분들 뼈도 중요하지만 뼈보다 중요한 게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요즘 디스크 많죠. 디스크라는 건 뼈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뼈 고쳤는데 목뼈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목서부터 허리뼈까지 꼬리뼈까지 쭉 이렇게 디스크들이 이렇게 뼈들이 촘촘히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게 주변에 근육이 없으면 그냥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뼈에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 먼저 근육에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깨 결리면 많이 불편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이 어깨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깨 근육, 그 다음에 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위가 문제가 생겨도 어깨가 뭉칩니다. 또 반면에 어깨가 뭉치면 위가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도 잘 안 움직이지만 어깨도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어깨 근육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단순히 어깨 근육을 풀어주는 데 집중할 게 아니고요. 어깨 근육과 더불어서 스트레스 관리, 특히 위장, 속을 비워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 근육이 딱 굳죠. 양쪽이 다 굳습니다. 굳는 순간 어떻게 돼요? 오른손, 왼손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근육과 왼쪽 근육이 힘이 달라요. 우리가 주로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굳는데 이쪽 오른쪽 근육이 더 세게 굳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수축하니까 뼈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이쪽으로 딸려가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이 반복되다 보면 목 디스크가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 디스크는 대부분 스트레스하고 위장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뼈도 중요하지만 근육이 중요하고요. 사람,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 뼈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근육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근육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피곤하죠. 방전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우리가 방전돼서 스트레스, 바쁜 일상, 다양한 활동, 과도한 업무들,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많이 피곤해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재 자신의 피로 강도를 나타내는 이 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요. 에너지가 딸리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가 딸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마시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에너지 드링크 시장이 정말 큽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드링크라는 건 뭐냐면 카페인과 설탕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설탕이 뭐예요? 우리 몸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죠. 그러니까 이거 즉각적으로 공급해 주고 카페인은 우리 몸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과 같은 물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다가도 커피 한 잔 마시면 어때요? 심장이 팍팍 뛰기 시작하면서 순환이 되니까 사람들이 긴장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는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드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너지 드링크에는 카페인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카페인은 마약과 같은 각성 물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몸에 쌓이면 쌓일수록 뇌신경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적당량의 카페인은 괜찮은데 너무 많은 양의 카페인을 먹게 되면 문제인데 우리가 커피를 마시거나 녹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홍차를 마시거나 이런 정도에는 적당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근데 에너지 드링크에는 저 한 캔에 그 녹차
6잔에서 10잔에 해당되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은 게 들어오고 더 중요한 건 에너지 드링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순히 한 캔 마시는 게 아니고 많은 양을 먹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라 그랬죠? 탄수화물이라고 그랬죠. 가뜩이나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 각설탕 9개 분량의 당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에너지 드링크가 없이 우리 몸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이렇게 봤더니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잘 자거나 아니면 녹차를 마시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보조제를 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보조제를 어떤 것들을 섭취해야 될까? 그러면 임팩트 플러스는 어떤 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활력을 줄 수 있고 피로를 풀어주고 근력을 이제 좋게 만들어주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팩트 플러스에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B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B1, B3, B6, B12 등등 이렇게 해서 B군은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숫자만 바꿔서 비타민 B군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비타민 B군이라는 건 뭐냐면 B1이든 나이아신이든 B6든 B12든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먹죠. 근데 이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게 뭐예요? 탄수화물과 지방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현대인들은 뭐냐면 탄수화물과 지방은 많이 먹는데 이거를 태워줄 영양소가 부족한 거야. 장작이 있으면 아무리 장작이 잘 말려지고 좋은 게 들어와도 불쑤시개가 있어야 이게 태워지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질 좋은 탄수화물을 먹고요. 질 좋은 지방을 먹어도 이거를 태우기 위해서는 불쑤시개가 필요한데 그 불쑤시개에 해당되는 게 바로 비타민 B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비타민 B1 같은 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탄수화물을 태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어도 이게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B1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이 B1은 그 쌀 같은 거에 보면 껍질에 많이 들어있는데 껍질을 다 벗겨서 백미로 먹죠. 두 번째는 저 비타민 B1은 염소에 되게 약한데 우리가 쌀을 어디다 씻어요? 수돗물에다 씻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B1이 거의 파괴된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비타민 B군들은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인데 수용성 비타민은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체내 축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으로 먹어줘야 돼요. 체내 축적이 안 되니까. 지용성 비타민은 먹어주면 체내 축적이 됩니다.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D 같은 건 축적이 되기 때문에 적당량만 먹어주면 하루 이틀 며칠 안 먹어도요. 이걸 다시 몸 안에 저장됐던 걸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수용성 비타민은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들 몸이 활동될 때마다 필요한 게 비타민 B군들을 포함한 수용성 비타민인데 이거를 현대인들이 적게 섭취하게 된 거예요. 근데 비타민 B군의 요구량은 더 많이 늘어났어요. 왜요? 많이 먹잖아요. 특히 탄수화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비타민 B군들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불행히도 탄수화물을 많을 때 비타민 B군이 부족하니까 먹어도 태워지지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탄수화물을 먹고 이게 기운이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비타민 B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은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충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제로 임팩트 플러스라는 보조제로 필요할 때마다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 보양식 많이 먹죠. 이렇게 더운 날 얼마 전에 초복이었죠. 이렇게 더운 날 보양식을 많이 먹는데 보양식 속에 단백질, 좋은 영양 성분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지방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보양식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추가 있든지 마늘이 있죠. 양파가 있든지. 그러면 이 부추, 마늘, 양파는 저 비타민 B1을 체내에 오랫동안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자체에도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보충해 주니까 여러분들 피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피곤하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보양식을 먹을 게 아니고 부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어주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부추라든지 마늘은 늘 먹을 수 없고 또 사실 냄새도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게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임팩트 플러스를 드시면 여러분들 활력을 높여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철분까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뭐냐면 자, 우리 몸이 탄수화물을 먹던 지방을 먹던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비타민 B군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이게 불수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이 잘 타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장작에 불수시개를 잘 붙여줘도 산소가 부족하면 절대 불이 붙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런 화학 반응이 에너지로 바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게 바로 헤모글로빈이고 헤모글로빈이 많아지려면 철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산소량도 늘려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서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철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혈이 있는 분들이 힘이 세신 분 봤어요? 빈혈이 있는 분들이 활기찬 분 못 봤죠? 그 이유가 뭐냐면 빈혈이 있으면 산소가 부족해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온 게 바로 철분까지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버섯 균사체가 많이 들었어요. 이 버섯 균사체가 버섯 자체는 우리 몸에 좋은 거 아시죠? 면역에도 좋고 막 여러 가지 좋은 데 있지만 사실 버섯은 면역에 좋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 세포의 노폐물을 청소해 주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염증을 제거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중에 특별히 동충하초. 동충하초 여러분들 보조제로 많이 드시죠. 한약 그 보양식으로도 많이 드시고요. 근데 동충하초가 어떻게 발견됐냐면 중국에서 그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정말 고령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산을 타는 거예요. 그것도 지치지 않고요. 근데 이분이 늘 드셨던 게 동충하초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학자들이 저걸 연구했어요. 동충하초가 뭐가 있길래 봤더니 동충하초에 든 성분들은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근육세포의 세포마다 노폐물이 쌓이죠. 그래서 근육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면 알배기잖아. 안 하던 운동하면. 그 알배긴다는 건 뭐냐면 노폐물이 체외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노폐물이 근육에 남아있을 때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충하초가 그 세포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회복 속도를 빨리 해줍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면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피곤한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바로 동충하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회복되고 싶죠? 저도 어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지금 술이 덜 깬 상태에서 5시간 만에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저 동충하초 성분이 들어있는 임팩트 플러스를 먹기 때문에 이게 빨리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의 신체 기능이 피곤함이든 아니면 어디가 다쳤든 잘 안 움직이든 이런 것들을 빨리 회복시키고 싶다? 그러면 동충하초를 먹어야 되는데 동충하초 언제 달여 먹습니까? 근데 임팩트 플러스에는 비타민 B군, 철분과 더불어서 이 동충하초 성분까지 같이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나테크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부재료도 잘 쓰지만 이것들을 어떤 재료를 썼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동충하초는 중국산이 있고 일본산이 있고 한국산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산 동충하초가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한국산 동충하초를 수입하는데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질 좋은 재료를 썼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섯 균산체 분말이 들어있는 건 여러분들 몸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들어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팩트 플러스는 피곤할 때 이럴 때도 좋지만 운동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면 운동하고 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세요? 근육이 생기셨으면 좋겠죠. 근데 운동해도 근육이 안 생기는 사람들 있죠. 재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운동할 때 근육이 좀 남들보다 잘 생겼으면 좋겠다.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약간의 움직임으로도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분지 아미노산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 분지 아미노산이라는 게 로이신, 이소로이신, 발린이라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인 아미노산까지 들어있다. 그러면 임팩트 플러스를 정리해보면 피곤할 때도 비타민 B군과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활력을 만들고 싶을 때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몸에 담이 걸렸거나 근육통이 생겼다. 그러면 버섯균사체 분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피로를 풀어주니까 그럴 때도 도움이 되겠죠. 또 나는 운동 매니아인데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왕이면 똑같이 운동하더라도 남들보다 근육이 잘 생겼으면 좋겠어. 그럴 때 드시는 게 바로 임팩트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VO2 max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건 뭐냐면 우리 세포가 산소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예요. 세포가 연구를 해볼 때 산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가 근력이 세지고 몸이 활기찬다는 거죠. 그런데 60대 나이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VO2 max 수치가 30이에요. 근데 20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VO2 max가 40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세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내 나이랑 상관없이 남들보다 더 활력 있으려면 VO2 max가 올라가야 되는데 임팩트 플러스, 메나테크는 늘 임상을 하죠. 임팩트 플러스를 먹고 VO2 max를 측정해 봤더니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처럼 운동하고 활력 있고 싶다. 그러면 임팩트 플러스를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 플러스의 장점은 뭐냐면 활용성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근육에 통증이 생겨요. 담이 잘 걸려요. 그럴 때 드시면 되고요. 피곤할 때 드시면 되고요. 내가 오늘 중요한 뭔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돼. 그럴 때 드시면 되고요. 내가 오늘은 운동 좀 제대로 하고 싶다. 운동 끝나고 전, 중, 후 다 드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끝나고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드시면 훨씬 더 좋은 게 아니고요. 운동 한 통 타가지고요. 운동하기 전에, 그 다음에 중간에 끝나고 나서 그 한 통을 다 비우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제품이 임팩트 플러스라는 제품이고요. 여러분들 피곤한 삶을 활력 넘치게 만들어주는 임팩트 플러스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나붐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내 몸의 방어막을 형성하죠. 세균 바이러스 같은 거 발로 차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임팩트 플러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집 상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도 늘 가지고 있는 게 임팩트 플러스거든요. 비상약처럼 가지고 있어요. 매일 먹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몸이 으실으실 떨리고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 나 바이러스가 좀 걱정이 돼. 사람 많은데 갔다 왔어. 또 뭐 우리가 지금 제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낮에는 4인이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4인이 같이 밥을 먹었는데 약간 찜찜해. 이럴 때 드실 수 있는 제품이 메나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프면 드시는 제품, 아플 것 같으면 미리 먹는 제품이 바로 메나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메나붐은 어떤 걸로 되어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비타민 C가 들어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C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처럼 연구가 많이 된 영양소가 없어요. 정말 많은 연구들이 돼 있고요. 더 웃긴 건 뭐냐면 효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은 게 바로 비타민 C예요. 근데 비타민 C는 실제적으로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대다수의 생물은 몸 안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내요. 근데 인간을 비롯해서 몇몇 포유류만, 아주 소수만 비타민 C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러면 모든 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몸 안에서 비타민 C를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거 뭐예요? 그만큼 꼭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C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불행히 사람은 비타민 C를 합성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비타민 C는 늘 음식으로 아니면 보조제로 보충해줘야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의 효능 효과를 보면 첫 번째,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합니다. 실제적으로 비타민 C가 알려지게 된 건 서울대 이황재 교수님이 본인의 어머니가 동맥경화가 있었는데 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약으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비타민 C를 먹었더니 동맥경화가 해소가 되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만성질환 위험을 없애주는 효과를 발휘하고요.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철분 결핍을 예방한대요. 그래서 사실은 철분은 비타민C가 없으면 흡수가 안 돼요.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철분을 쓰이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꼭 보충해 준다. 그래서 우리 빈혈 있어 이러면 철분제만 막 찾잖아요. 근데 사실은 철분제는 비타민C가 있어야 제대로 쓰일 수 있고 흡수가 되고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철분은 종합 영양제로 보충해 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의 효능이 면역력을 향상시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처럼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많을 때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우리 바이러스를 모기라든지 이런 날벌레라고 생각하면 집안에 이런 날벌레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뭐 뿌리죠? F킬러 뿌리죠. 그것처럼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살균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렇다고 내 몸에 에프킬라를 뿌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것들, 내 몸속에 들어있는 바이러스를 바로 살충제처럼 바로 없애주는, 그러니까 에프킬라의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C예요. 그래서 혈액 속에 비타민C 농도가 충분히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 비타민C의 농도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 비타민C가 바이러스를 없애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1차적인 방어 체제를 구축해 줄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 몸에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몸 안에서 합성하면 괜찮은데 합성을 못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시로 보충해 줘야 되고 비타민C 역시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충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C가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실제로 이거는 정설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제3지계 소아마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것도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C 농도를 높게 투여를 했더니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예방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몸속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어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C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력,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타민C는 어떻게 먹는 게 도움이 돼요? 비타민C 역시 합성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은 항상 천연일 때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용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천연의 양을 적게라도 드실 때 이게 효과적으로 쓰인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요즘 코로나의 침투 경로를 밝혀냈거든요. 어떻게 우리 몸에 침투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몸 어느 통로로 들어와 감염되는지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입이 아니라 코에 있는 세포에서 감염과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로 입만 가리는 것은 감염 차단 효과가 없다는 얘기겠죠. 황수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공기 중 침 방울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 1년 6개월 만에 구체적인 인체 감염 경로를 국내 연구진이 처음 찾아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돌기가 단백질 세포 스파이크에 잘 달라붙는데 입이 아닌 코로 코 속에서도 단백질로 구성된 섬모세포에서 바이러스 감염과 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바이러스들이 우리 몸 안에 특히 코 안에 있는 섬모세포에 집중적으로 감염되고 증식되고 전파된다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입이나 비인두 세포에선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코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 연구로 만든 백신뿐 아니라 분무기처럼 코에 뿌리는 백신 개발과 상용화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강내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비강내 점막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예방이 될 것입니다. 일단 러시아가 당장 9월에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없는 어린아이를 위한 스프레이 백신을 출시할 예정인데 다른 나라도 앞다퉈 코에 뿌리는 백신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예, 코에 뿌리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또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코 점막이 아까 섬모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코 점막이 저렇게 더듬이 섬모가 빼곡히 나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기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점막세포 안에도 비타민C 농도가 충분히 있으면 1차적으로 살균합니다. 1차적으로 살균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차만 가지고는 불안하잖아요. 이게 점막에 또 달라붙었을 때 또 하필이면 비타민C가 내 몸에 필요한 거 이상으로 부족할 때 그럴 때 저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도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점막은 실제적으로 뭘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봤더니 저 점막세포들을 점막에 있는 저 섬모들을 확대해서 봤더니 곤충이 더듬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게 8가지 필수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필수 당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 그러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분해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구상에 탄수화물 한 200여 종이 있어요. 근데 200여 종의 탄수화물 중에서 이 8가지 당들은 글루코스부터 N아세틸 누라미산까지는 저 더듬이를 구성하는 데만 쓰이고 칼로리로는 전혀 쓰이지 않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C로
1차적으로 살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모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면 저 세포에 저 더듬이들이 빼곡히 나 있으면 이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침투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감염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몇 개 가지고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냐면 세포 안으로 뚫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는 영양들이 충분하잖아요. 거기 단백질도 있고 여러 가지 수액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 안에서 이 바이러스들이 무한 증식을 해요. 무한 증식을 해서 수만 마리가 될 때까지 증식을 한 다음에 이쯤 되면 이 몸을 공략할 수 있겠다. 그럼 세포벽을 터뜨리고 나오면서 온몸으로 퍼질 때 그게 감염이 되고 병이 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1차적으로 바이러스가 떠다닐 때 살균해서 없애면 좋겠죠. 그게 비타민C.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포 속으로 못 들어오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려면 세포벽에 더듬이들이 빼곡히 나 있으면 절대 바이러스가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1차 면역, 2차 면역까지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나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나붐은요, 천연 원료, 아세로라 체리에서 비타민C를 추출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천연의 원료. 함량이 많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합성은 많이 들어가도 별로 쓰이지를 못하는데 천연에서 추출한 건 제대로 쓰일 수 있다. 그래서 비타민C가 1차 면역을 해주는 거고요. 2차 면역은 이 바이러스들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2차 면역까지 해낼 수 있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메나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비타민C의 농도가 들어가면 어때요? 비타민C는 우리 몸에 활력을 또 올려주는 물질이기도 하거든요. 피곤할 때 비타민C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도 드실 수 있는. 그래서 메나붐은 어떻게 생각되냐면 그 상비약처럼 가지고 있다가 몸이 너무 피곤해. 그럴 때 드셔도 되고요. 내가 바이러스에 대한 몸이 으실으실해. 몸살이 좀 날 것 같아. 그럴 때 드실 수 있는 게 바로 메나붐이고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요즘 또 강해졌잖아요. 우리가 4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이럴 때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 만날 때 먹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람도 감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하나 주고 둘이 메나붐 한 포씩 먹고 그 미팅을 진행하면 안전하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제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